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인천의 번잡한 도로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한 남자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회사 정문을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해고 통지서가 든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자신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길가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마른 체구의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 그는 과연 낯선 사람을 도울 마음이 생길까요? 그 작은 행동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시간 뒤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나타나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채널에서는 매우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인공 박민준 씨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빛바랜 저녁 노을 아래 박민준 씨는 회사 정문을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구겨진 해고 통지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저녁바람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년간 뼈 빠지게 일했지만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로 그는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일 처리를 하길래 이렇게 심각한 실수를 해? 회사는 이런 부주의한 직원을 계속 둘 수 없어. 전 직속 상사의 가시 돋친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고통으로 뒤틀렸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에 바친 그의 모든 헌신이 차가운 몇 마디 말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한편 회사 회장인 김지훈 씨는 고급 세단 안에서 무심코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힘없이 회사를 나서는 민준 씨의 모습이 그의 시야를 스쳐 지나갔지만 지훈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해고된 직원 한 명은 주목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회사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고 한 사람이 떠나든 남든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했고 방금 버려진 한 사람을 뒤로 남겨둔 채 멀어져 갔습니다. 민준 씨는 익숙한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늘 지나던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북적이는 거리는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직장을 잃었다고?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걷던 민준 씨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가에 한 노인이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갔고 간혹 멈춰 서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다가가 돕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몇은 혀를 차며 중얼거리더니 이내 가던 길을 갔습니다. 민준 씨는 황급히 달려가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민준 씨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희미하지만 아직 뛰고 있는 심장 박동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도와줄 기미를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오늘 아침에 받은 마지막 월급이 든 주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체하다가는 노인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이 어르신을 빨리 병원으로 좀 옮겨주세요. 택시 기사는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확실해요? 괜히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지는데. 민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택시는 가로등 불빛 속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민준 씨는 두 손을 꼭 쥔 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준 씨는 서둘러 노인을 안아내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안 계세요? 이 어르신 응급 상황입니다. 한 간호사가 달려와 빠르게 상태를 확인하고는 당직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그들은 노인을 응급실 안으로 옮겼습니다.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원무과로 돌아섰을 때 그는 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병원비였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민준 씨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습니다. 저 보호자는 아닌데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우선 입원 수속 비용을 납부해 주시겠어요? 민준 씨는 지갑에 있는 돈을 전부 꺼내 한 장 한 장 세어 창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걸로 치료부터 해주세요. 수납 직원은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선택해야 한다 해도 그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응급실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걱정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중년의 한 여성이 다급하게 원무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죠?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입구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방금 그가 구한 노인은 평범한 노숙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으며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응급실 안의 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며 병실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낯선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얽혀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방금 마지막 남은 돈을 쥐고 있던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그의 결정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벽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너무 조용해서 간호사의 구두 소리가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울려 퍼지는 것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대기실 의자에 앉아 지친 눈으로 응급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지만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무릎을 살짝 쥐었습니다. 노인을 병원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지만 이제 와서는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노인은 누구일까? 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그때 중년의 한 남자가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걸음걸이는 급했지만 위험 있는 태도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그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약간의 호기심이 일었지만 순식간에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김지훈 회장. 그가 방금 해고된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그에게 무자비한 결정타를 날린 남자였습니다. 민준 씨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고 가슴에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가 이 시간에 여기에 나타난 걸까? 마치 그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 김지훈 회장은 빠르게 원무과로 다가가 다급하지만 여전히 특유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녁에 실려온 노인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호사는 김 회장을 올려다보더니 황급히 진료 기록을 펼쳤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혼수 상태로 위중한 상태로 들어오셨습니다. 현재 의사 선생님께서 심박수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십니다. 김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누가 그분을 병원으로 데려왔습니까? 젊은 남자분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원무과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준 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분이십니다. 민준 씨는 김 회장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남자는 당혹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인을 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아침 자신이 해고한 직원 박민준 씨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민준 씨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속에는 갈등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민준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약간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였나?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앞의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접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잠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김 회장은 등 뒤로 손을 깍지 낀 채 민준 씨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우리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셔왔다고? 김 회장은 잠시 더 침묵하다가 눈빛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한 후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을 때부터 마지막 남은 돈을 써서 병원으로 모셔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주에 깊게 들었고 가끔씩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침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울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 회장이 빠르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위기는 넘기셨지만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노인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 회장은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민준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자네가 내 아버지 목숨을 구했네. 민준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노인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지금 눈빛을 보니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만큼은 그들 사이에 사장과 해고된 직원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김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남아서 결과를 기다려줄 수 있겠나? 그 질문은 민준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진지한 눈빛 앞에서 그는 이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제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밤, 어쩌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는 늦은 밤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는 은은한 노란 불빛과 스피커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김 회장 맞은편에 앉아 뜨거운 커피 잔을 감싸 쥐었지만 입술을 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느낌에 그는 약간 불안했습니다. 해고된 이후로 김 회장과 다시 대화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기묘한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방금 이름 모를 노인을 구했고 이제는 자신을 실직자로 만든 회사의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무거운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구해줘서 고맙네.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김 회장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르신께서 회장님 아버님이셨군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렇네. 수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 헤맸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그는 말을 멈추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김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유명한 사업가였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변했다고 합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유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버지를 찾으려 애썼지만 아버지는 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를 피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민준 씨는 멍하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권력 있는 사람이지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찾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이 넘었네. 그 대답은 민준 씨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10년, 한 사람을 찾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랜 세월 끝에 김 회장은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분위기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 씨는 맞은편의 남자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김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손을 깍지 낀 채 민준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에게 제안할 것이 있네. 민준 씨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김 회장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자네가 방금 직장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네. 그 직설적인 말에 민준 씨는 약간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금 자신을 해고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 전에 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네. 내 일을 돕고 당분간 아버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그리고 자네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네. 민준 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회장님 아버님을 돌보라고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내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을 수는 없지. 하지만 자네는 다르네. 자네는 수년 만에 아버지를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민준 씨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제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다? 김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천천히 관찰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외면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네. 민준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김 회장의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해고된 후 변화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앞의 미래는 오늘 밤의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민준 씨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네. 하지만 생각해보게. 나는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자네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말 무언가를 하고 싶네. 민준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여전히 눈앞의 사람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김 회장은 그의 망설임을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재킷을 바로잡았습니다. 자네가 거절한다면 매우 안타까울 걸세. 그 말은 마치 즉각적인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처럼 여지를 남기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카페를 나서는 김 회장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로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는 눈을 떴습니다. 이른 아침에 희미한 빛이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그의 작은 자취방을 비추었습니다. 천장에는 여전히 얼룩덜룩한 자국이 있었고 낡은 선풍기는 평소처럼 삐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좁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김 회장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처럼 맴돌았습니다. 수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그의 삶은 항상 쳇바퀴 돌듯 똑같았습니다. 일하고 월급 받고 월세 내고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돈을 아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의 눈앞에 진정한 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를 위한 것일까?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룸메이트인 강태우 씨는 이미 일어나 작은 전기포트로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 안 찾아봐? 태우 씨가 물으며 민준 씨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민준 씨는 잔을 받아들고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전과 같은 쓰고 향긋한 말이었지만 그의 기분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나 해고한 회사 회장이 나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 태우 씨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 그 사람이 제안이라고?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노인을 구한 일부터 어젯밤 카페에서의 대화까지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태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커피 잔을 탁자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뭘 망설여. 그냥 받아들여. 하지만은 무슨. 한번 생각해봐. 지금 내가 잃을 게 뭐가 있어? 그 질문에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직장은 이미 빼앗겼고 주머니 속의 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업, 새로운 기회. 비록 위험이 따를지라도 적어도 내일을 걱정하며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해고당한 것 때문에 아직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태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있잖아. 어쩌면 이게 인연일 수도 있고. 민준 씨는 조용했습니다. 태우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는 말에는 보통 일리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정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민준 씨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만두면 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고급 정장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행운을 빌어. 민준 씨가 방을 나서기 전에 태우 씨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 없이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김 회장의 회사는 그가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가 더 이상 노동자도 해고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서자 김 회장은 이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줄 알았네. 민준 씨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 회장은 앞으로 몸을 약간 기울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민준 씨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듯했습니다. 우선 내 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도와주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은 필요 없어. 진심이 필요하지.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김 회장의 아버지처럼 수년 동안 떠돌아다닌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일의 일부일 뿐이야. 나는 자네가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애 떠났는지 조사하는 것을 도와주길 바라네. 그것은 민준 씨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탐정이라도 되라는 말씀이십니까? 김 회장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나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자네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민준 씨는 등을 곧게 펴고
김 회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왜 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찾지 못했을 때 내 아버지를 유일하게 찾은 사람이 자네이기 때문이네. 그 대답은 간단했지만 민준 씨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탐정도 아니고 조사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진심이 김 회장의 신뢰를 얻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 회장은 마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자네에게 작은 과제를 하나 주겠네.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과제요? 김 회장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밀었습니다. 3일 안에 이걸 처리해주게. 민준 씨는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과제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이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사무실에 앉아 김 회장이 방금 건넨 서류 뭉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넓고 밝은 사무실은 유리창 너머로 번잡한 거리가 내다보였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공장 소음도 기름 냄새 배인 작업복도 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서류 표지를 넘겼습니다. 눈에 들어온 첫 줄은 즉시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그의 새로운 업무가 단순히 노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회사의 작은 프로젝트를 맡겨보고 싶어 했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 건너편에 앉아 차분하게 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보고 싶네. 민준 씨는 서류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네가 배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 민준 씨는 서류 첫 페이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것은 주택건설 현장의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작은 프로젝트 계획서였습니다. 이 일은 세심한 계산, 자원 관리, 그리고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요구했습니다. 육체 노동에만 익숙한 그 같은 노동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김 회장은 그의 마음속 망설임을 이해한 듯 그저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면 문은 저쪽에 있네. 그 말은 도전과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많은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곳을 떠난다면 그는 다시 힘겹게 일자리를 찾고 생계를 유지하는 쳇바퀴 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남는다면 적어도 그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 남자가 들어오도록 손짓했습니다. 이쪽은 최진호 씨 일세. 초기 단계에서 자네를 지도해 줄 사람이야. 최진호라는 이름의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깔끔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민준 씨는 그에게서 거리감과 비호적인 태도를 느꼈습니다. 이 업계 경험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최진호 씨가 김 회장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나는 누구든 결심만 있다면 배울 수 있다고 믿네. 최진호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정말로 그럴 만한 결심이 있는지 한번 보죠. 민준 씨의 첫 근무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서류, 양식, 그리고 전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낯선 전문 용어들 사이에서 허둥댔습니다. 최진호 씨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한쪽에서 지켜보기만 했고 가끔씩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습니다. 이런 숫자 데이터 만져본 적 있긴 해요? 민준 씨는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배워야 할 겁니다.
실수하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오전 내내 그는 숫자, 계약서, 복잡한 절차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와는 달리 이곳의 모든 것은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구했고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 최진호 씨가 갑자기 그의 손에서 서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방금 잘못 입력했어요. 민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가요? 최진호 씨는 비웃으며 컴퓨터 화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철강 자재 단가를 잘못 입력했어요. 확인 안 하고 그대로 보냈으면 회사는 수억 원을 손해 볼 뻔했습니다. 민준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이런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실수는 그를 즉시 해고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민준 씨는 돌아봤습니다. 김 회장이 문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진호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친구가 방금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힐 뻔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 생각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이마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김 회장은 다가와 컴퓨터 화면을 흘끗 보더니 민준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민준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만약 지금 당황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잡겠습니다. 최진호 씨가 비웃었습니다. 말은 쉽지. 민준 씨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하루 중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정신이 마음에 드는군. 그는 최진호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게. 만약 3일 안에 이 일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그를 회사 밖으로 내보내겠네. 최진호 씨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민준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자네가 해낼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떠나도 좋네. 그 말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경고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며 만약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서류 더미 속에서 숫자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업무 압박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계산표에서 벗어난 숫자 하나만으로도 그는 방금 얻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준 씨 맞으시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지했지만 너무 딱딱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어르신을 모시고 온 병원의 당직 의사입니다. 어르신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순식간에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정말이요? 어르신께서 깨어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 민준 씨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민준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에 몰두하느라 노인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 있었을까? 민준 씨는 그가 길가에 쓰러져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마치 삶에 매달리려는 듯 눈을 꼭 감고 있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깨어났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고 서둘러 회사를 나섰습니다. 늦은 오후,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병원 복도로 불어오는 바깥바람은 엷은 안개를 품고 유리창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넓지 않았지만 침대 위에 단정하게 덮인 얇은 담요 덕분에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눈빛은 흐릿했지만 민준 씨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여전히 총기가 빛났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는가, 젊은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살아있으니 됐지 뭐. 노인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나 보네. 그렇지 않았다면 하늘이 나를 계속 살려두지 않았을 테니. 민준 씨는 눈앞의 노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그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늙고 약한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그는 뭔가 특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마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듯한, 아직 들려주지 않은 긴 이야기를 간직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럼 다 기억하고 말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졌던 걸 기억하네. 그리고 한 젊은이가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지.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르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노인은 돌아앉아 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젊은이는 때로는 잃는 것이 다시 찾는 것이라는 걸 믿는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준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 하지만 잃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게 되었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앞의 남자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는 가볍게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좇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네. 그러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가장 소중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에 놓쳐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민준 씨는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노인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 말들은 그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젊음을 바쳐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공장에서 일자리를 지키려 했었지만 결국 해고당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버려졌습니다. 혹시 그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좇았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다른 기회를 찾게 된 것은 아닐까? 민준 씨는 노인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오늘 그는 관리직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업,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해상하는 듯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걸세.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네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고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말은 그날 저녁 내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병원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병원은 해 진력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고 마지막 햇살이 타일 바닥 위로 길게 늘어져 하얀 벽에 희미한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밖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오가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뒤섞였지만 그 모든 소리는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잃는 것이 다시 찾는 것이다. 그 말은 잔잔한 파문처럼 그의 마음속에 퍼져나가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을 휘저었습니다. 아련한 영상들이 떠오르며 그를 오래전 잊힌 기억의 한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이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7살,
8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시골길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발바닥 아래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맑은 웃음소리가 나뭇가지 위 새들의 노랫소리와 어우러져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 삶은 참 단순했습니다. 소년은 아직 생계가 무엇인지 몰랐고 어른들의 걱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넓은 들판과 부모님이 계신 작은 집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손은 거칠었지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을 때는 항상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르쳐 주셨던 말들은 소년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들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도와주거라.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단다. 어린 민준이는 그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지금, 그는 비로소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들게 일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민준 씨는 아버지가 비 오는 날 길가에서 차가 고장난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빠, 왜 저 사람들을 도와줘요? 우리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남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는 사람일 필요는 없단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아빠는 도울 거야. 언젠가는 아빠나 너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삶은 항상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12살 되던 해,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갑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고 아이의 마음속에 거대한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민준 씨는 더 이상 좋은 것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갔어요?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침묵했고 슬픔에 잠긴 눈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린 민준 씨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친절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고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다면 왜 정작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사람이 되었을까? 민준 씨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는 더 이상 친절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회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며 그는 마치 미래의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 한때 좋은 것을 믿었지만 세상에 치여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사람. 이것이 그가 변화할 기회일까? 민준 씨는 가만히 눈을 감고 가슴속에서 강하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무언가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잃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시작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민준 씨는 하늘이 막 밝아올 무렵 회사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그는 그것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앞의 커다란 유리문에는 단호한 결의에 찬 한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기댈 곳 없는 불안정한 남자였고 세상에 대한 의심과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안에는 새로운 불꽃, 굳건한 의지, 그리고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로비를 지날 때 더욱 힘찼습니다. 막 근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은 그가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자기 일에 몰두했고 어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예전에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돌아왔군요.
그 사람이 약간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동료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눅들거나 좌절한 기색 없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굳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숫자, 그리고 미완성된 과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자신을 얕보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실 안, 김 회장은 창가에 서서 회사 전체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준 씨의 근무 공간에 멈추었을 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좌절을 겪은 후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결국 자네 갈 길을 찾았군. 김 회장은 전화를 드러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게. 그는 다음 과제가 쉽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준 씨가 준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민준 씨는 눈앞의 임무에 온 힘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서류 더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의미 없는 숫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읽고, 분석하고,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메모했습니다. 예전에 그를 경멸했던 동료들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하는 눈빛으로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일하는 방식,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경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암묵적인 존중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그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팀장조차도 민준 씨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후, 민준 씨가 막 보고서를 완성하고 상부에 제출하려 할 때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민준 씨, 지금 바로 사장실로 올라오세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짧지만 엄숙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서류를 정리한 후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만남이 아닐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장실에서 김 회장은 의자에 앉아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어 눈앞의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자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군.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고 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의례적인 칭찬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싶은 것은 이곳에 불려온 이유였습니다. 김 회장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자네에게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하네. 민준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김 회장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본 후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아직 여기 있는 건가? 자네는 떠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돌아오기로 선택했지. 무엇 때문에? 김 회장의 질문에 민준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일자리가 필요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김 회장에게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해낼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만약 자네가 아직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음 임무는 해낼 수 없을 테니.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민준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민준 씨는 책상 앞에 앉아 두툼한 서류 뭉치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종이 위에 굵게 인쇄된 글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책임져야 할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였고, 만약 잘 해내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맡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준 씨를 쳐다봤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한때 해고되었던 그가 다시 돌아와 이렇게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진 펜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2층 회의실에서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준 씨는 회의실로 들어서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엄숙한 얼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훑었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꺼내지 않고 마치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회장은 말을 잇기 전에 민준 씨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파트너사와의 대형 계약 프로젝트를 박민준 씨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업부장인 한 사람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 친구에게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그는 이 친구라는 단어를 비꼬는 듯 강조하며 민준 씨가 이 회사에서 해고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듯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예전부터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팔짱을 낀 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2번 말하지 않겠소. 나는 내 결정을 믿소. 아무도 감히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회의 후 민준 씨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사는 매우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가진 대기업이었고 어떤 실수라도 계약 파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업무에 착수하여 계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영업부장이 그의 책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봤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군.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영업부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상기시켜 주려고 왔네. 이 회사는 자네가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2번 다시 기회는 없을걸. 말을 마친 그는 떠났고 그의 뒤에는 불쾌한 감정이 민준 씨 주위를 감쌌습니다. 민준 씨는 그가 단순히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패하도록 방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긴장된 업무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검토하려 했었지만 데이터를 다시 대조하면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중요한 조항 몇 개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만약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계약은 즉시 취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컴퓨터를 켜서 수정했지만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오류가 있는 계약서가 이미 파트너사에게 발송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김 회장의 비서에게 전화해서 이메일 회수를 요청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파트너사가 이 오류를 발견한다면 회사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책임은 모두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책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방으로 오시랍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감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실에서 김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민준 씨가 들어서는 것을 엄숙하게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미소도 편안함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자네를 불렀는지 알겠지?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은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약서 한 부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네가 실패하라고 이 임무를 맡긴 줄 아나? 김 회장의 도전적인 질문이 울려 퍼지자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은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쉴 새 없이 복잡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다니. 그는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평범한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그는 항상 세부 사항에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가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작은 자취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소리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는 몸을 일으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인쇄해 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글자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실수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들이 교묘하게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훑어보기만 해서는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경험으로 볼 때 누군가가 발송 직전에 의도적으로 문서를 수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며 목적은 무엇일까? 민준 씨는 손안에 서류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만약 이 일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의 경력은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곧장 회사로 가는 대신 그는 예전에 노동자로 일할 때 자주 가던 길모퉁이의 작은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익숙한 카페는 여전히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부드러운 원두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마음속 의심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민준 씨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일찍 왔네. 그는 민준 씨가 노동자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 김동진 씨였습니다. 그들은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지만 동진 씨는 솔직하고 뒷말을 싫어하며 사내 정치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경쟁하거나 아첨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동진 씨에게 앉으라고 손짓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계약서 오류 건에 대해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동진 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나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요즘 몇 가지 얘기를 들었어. 민준 씨는 동진 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요? 동진 씨는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한번 둘러본 후에야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계약서가 발송되기 전에 일부러 내용을 변경했다는 소문이 있어. 동진 씨의 말에 민준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확실해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행정팀 동료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 누군가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서 계약서가 파트너에게 발송되기 직전에 중요한 정보를 일부 수정했다는 거야.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쾌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아세요? 동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주의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어. 민준 씨는 불안한 예감을 느끼며 동진 씨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누구요? 동진 씨는 목소리를 낮춰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비서실장. 그 말은 민준 씨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김 회장의 비서실장. 이강식 실장. 그럴 리가. 그 남자는 김 회장의 오른팔이자 신복으로 항상 침착하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회장 곁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민준 씨는 그와 어떤 갈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동진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그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원했을까? 확실합니까? 동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담은 못해 하지만 그 사람이 계약서가 발송되기 전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걸 봤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직후에 계약서 오류가 발견됐지. 민준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죠? 동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김 회장의 비서실장이 정말 배후에 있다면 모든 것이 더 이상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깊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증거 없이 직접 고발한다면 그는 무고 혐의를 뒤집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진 씨와의 대화 후 민준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는 명확한 증거 없이 김 회장의 비서실장과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가 발송되기 전에 수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흔적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모두가 그가 저지른 계약서 실수에 대해 들은 듯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스템 내 문서 수정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가 발송되기 불과 몇 분 전에 한 계정이 계약서에 접속했습니다. 그 계정 이름은 바로 이강식 실장의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만으로는 회사 내 권력자를 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조사해야 했고 이번에는 정말 신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방 역시 이런 상황에 대비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길가의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인천시는 이 시간, 특히 그가 일하는 사무실 지역에서는 그다지 붐비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간간히 차들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조사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비서실장이 계약서 발송 직전에 시스템에 접속했다는 사실은 그를 가만히 있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전화기가 울려 그의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민준 씨는 걸음을 멈추고 전화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으면 멈춰라.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리에는 어둠 속의 나무들만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더니 길모퉁이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구지? 누가 이 문자를 보낸 거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미행하고 있는 걸까? 그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위협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를 멈추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문자에 답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가끔씩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평소 집으로 가는 길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오늘은 왠지 길가에 나무 그림자 하나, 길가에 주차된 차 한 대, 심지어 어두운 골목길 구석 하나하나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을 지날 때 민준 씨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않아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가볍고 천천히. 분명히 누군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걸음을 빨리 했지만 감이 뛰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뛴다면 그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그들의 존재를 알아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셈이 될 것이고, 만약 그들이 악의를 품고 있다면 즉시 행동에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건너 아직 문을 연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에서 그는 텅 빈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긴장감이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기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짧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누가 그의 조사를 막고 싶어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낯선 감정을 안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스템 접속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강식 실장이 계약서 발송 직전에 문서를 수정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김 회장에게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만약 김 회장도 관련되어 있다면? 민준 씨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모든 것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박민준 씨, 잠시 나 좀 볼 수 있겠나? 김 회장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김 회장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그를 관찰했습니다. 괜찮은가? 그 질문은 민준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서류 뭉치 하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네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네. 민준 씨는 눈 속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회장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것은 즐거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자네에게 경고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일세. 민준 씨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습니다. 김 회장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민준 씨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김 회장의 눈빛은 그의 머릿속 생각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놀라지 말게. 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회사 곳곳에 내 눈과 귀가 있네. 그리고 내 직원이 곤경에 처했을 때도 알고 있지. 민준 씨는 그 말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아십니까? 김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자네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네, 박민준. 그의 목소리는 경고처럼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김 회장은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니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네. 사무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김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자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지. 그 말은 민준 씨를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을 믿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습니다. 오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입찰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이 회사의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중요한 손님들이 이미 도착해 있는 대형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밝은 천장 조명이 광택나는 나무 테이블 위에서 반사되었습니다. 파트너사 대표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몇몇은 김 회장이 나타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민준 씨는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증명할 기회이자 이 회사 권력의 마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가서 노트북을 열고 입찰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분 후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훑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경쟁사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른 회사의 첫 번째 발표를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인상적인 숫자와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김 회장 회사의 차례가 되자 민준 씨는 대형 화면에 입찰 서류를 띄웠습니다. 회의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든 시선이 그들의 발표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프로젝트 재무 데이터 표로 넘어갔을 때 그는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휩쓸어갈 듯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고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여 세부 사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중요한 숫자 하나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서류를 제출한다면 입찰에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손실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있게 전체 회의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 김 회장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는 김 회장이 이 오류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목소리를 내야 할까? 만약 그가 말한다면 김 회장의 전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회사는 이 계약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스쳤지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민준 씨? 김 회장의 목소리는 경고처럼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지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재무 데이터 뷰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제출한다면 프로젝트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 한가운데서 터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파트너사 대표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김 회장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본 후 민준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확실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숫자는 원본 서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 회장은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표를 잠시 중단합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기술팀 직원은 당황했지만 지시에 따랐습니다. 몇몇 파트너사 대표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 씨는 방 전체에 긴장감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트너사 임원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길 바랍니다. 김 회장은 민준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민준 씨는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회사에서 자신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맞다면
그는 회사를 심각한 실수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저장해 둔 원본 서류 뭉치를 여러 화면에 띄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 개의 재무 데이터표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차이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 파트너사 대표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수정되었군요. 기사는 서류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몇몇 의심스러운 시선이 김 회장에게 향했습니다. 민준 씨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하는 대신 김 회장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고맙네, 박민준 씨. 그는 파트너사 회의단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이 제때 발견해준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회사의 투명성에 만족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민준 씨는 마음속의 불편한 감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변경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서류가 수정된 후 회의는 순조롭게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입찰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훨씬 더 큰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회사 내 누군가가 그가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김 회장이 천천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잘했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갑자기 고개를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세상 일이 항상 자네 생각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두게.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를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의 결정이 정말로 회사를 구한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일까? 긴장감 넘쳤던 입찰이 끝난 후 김 회장은 즉시 회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준 씨는 회장실에 조용히 서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울했고 날카로운 눈빛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습니다. 김 회장 맞은편에는 그의 오랜 비서실장이자 수년 동안 회장의 오른팔로 여겨져 온 이강식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신사적이고 성숙하며 침착하고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외모를 유지해온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입찰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느리지만 위험 있게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누가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는 이 실장을 흘끗 보고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여전히 존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입찰 직전에 서류가 수정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민준 씨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휴대폰을 꺼내 파일을 여러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된 입찰 서류의 백업 사본이었습니다. 두 버전의 차이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단지 숫자 하나만 수정된 것이 아니라 입찰에서 회사의 이점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체 재무 계획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죽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민준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스템 활동 기록이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서류는 내부 계정에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은 이강식 실장님 것입니다. 방 전체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즉시 이 실장에게 쏠렸습니다. 수년 동안 회사에 헌신해온 남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여전히 강경한 척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수년 동안 자신을 따라온 비서실장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도 알고 싶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 실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회사를 망치려고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설명해 보시오. 몇 초간의 침묵이 더 흐른 후, 이 실장은 한숨을 쉬며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버님께서 왜 회사를 떠나셨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김 회장을 쳐다봤지만 젊은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김 회장은 팔꿈치를 책상에 개고 손을 깍지 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실장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소. 역질문이 아니라. 이 실장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눈에는 헤아리기 어려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망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회장님께서 진실을 보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이 실장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불빛으로 밝게 빛나는 도시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버님, 김영수 회장님은 한때 이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이가 들거나 사업에 실증이 나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돌아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떠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민준 씨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김 회장을 쳐다봤고 처음으로 젊은 회장의 눈빛이 가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김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실장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이 떠나신 직후 누가 회사를 인수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현재의 이사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세력이 김 회장의 아버지를 회사에서 몰아냈고, 그렇다면 아마도 이 실장은 단순히 배신자가 아니라 진실을 폭로하려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오랫동안 함께한 비서실장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실장님은 회사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서류를 변경했다는 말씀이시오? 이 실장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아버님을 쫓아낸 자들이 회장님은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회장님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님. 저는 단지 너무 늦기 전에 전체 그림을 보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 회장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만약 정말 나를 돕고 싶었다면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소? 이 실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어떤 진실은 회장님께서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장실의 고요함 속
천장 조명이 김 회장의 굳건한 얼굴 위로 희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강식 실장이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 서서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밝혀진 사실들 이후 피할 수 없는 대결이 펼쳐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했다는 말이오? 김 회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것엔 파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회사를 위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비웃었습니다. 아니요. 저 자신을 위해 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민준 씨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김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놀란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에 깊은 생각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하시오.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이 실장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0년 김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연이 아닌 숫자였습니다. 민준 씨는 김 회장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 미세한 동요가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김 회장이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 실장은 마치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가족, 회장님과 아버님. 당신들은 한 사람을 버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차가운 기운이 김 회장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준 씨도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장은 천천히 김 회장의 책상으로 다가가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젊은 회장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공간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의 손이 가죽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김 회장이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이 실장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가볍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즐거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때 이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회장님 아버님을 친형처럼 믿었고 초창기부터 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은 실수 하나를 저질렀을 때 저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쫓겨났습니다. 민준 씨는 입을 벌렸습니다. 그는 이 실장의 과거가 김 회장 가족과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실장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회장님. 김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 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님을 그렇게 믿었다면 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았소. 왜 복수의 길을 선택했소? 이 실장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해결할 사람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아버님께서 저를 이 길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사를 보호하고 저를 희생시키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숨쉬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너무 많은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 씨가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과 이 실장 모두 그를 돌아봤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사를 망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것을 정말 증명하고 싶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실장님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방법 말입니다. 이 실장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의 미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그는 비웃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군, 박민준. 세상에는 공평함이란 없어. 자네는 내가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다시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나? 천만에. 김 회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것엔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그는 이 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실장님을 이 길로 밀어넣었다고 정말 믿는다면 마땅히 저를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소. 김 회장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오. 그리고 실장님은 이 회사를 복수해 이용할 권리가 없소.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민준 씨는 김 회장을 바라보며 이것이 이야기의 가장 큰 전환점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실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은 아버님과 다릅니다. 그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회장님. 진실의 대가는 항상 비쌉니다. 그리고 문이 그의 등 뒤로 닫혔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은 희미한 노란 불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텅 빈 공간을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이 떠난 후에도 긴장된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 모든 것이 거대한 폭풍처럼 그를 덮쳐와 도저히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 일구어 온 회사, 수년간의 노력이 담긴 회사가 사실은 과거의 실수, 그가 선택할 권리조차 없었던 결정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 씨는 방으로 들어와 김 회장이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조용히 서 있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김 회장은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의 오만한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괜찮아 보이나? 그는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를 당겨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다음 단계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 위의 물컵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잔 표면에 반사된 불빛이 반짝이는 광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 그가 평소보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쉬울 것 같나? 민준 씨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만약 과거와 이전 사람들의 잘못을 계속 끌어안고 계신다면 변화할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하실 겁니다. 김 회장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자네는 모를 걸세, 박민준. 나는 단순히 이 회사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야. 이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네.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지.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실 겁니까? 민준 씨는 고개를 기울여 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방식대로 이 회사를 계속 지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아버님께서 선택하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뿐입니다. 회장님 자신도 옳고 그른지 확신하지 못하는 길 말입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변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상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를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김 회장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항상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걸맞은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선대의 성과를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하지만 그는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변화하기로 결정한다면 자네는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나? 민준 씨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떠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원하시는지 확신하셔야 합니다. 김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요한 밤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가 진정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을. 민준 씨는 일어서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김 회장은 그 후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알릴 때까지. 그는 비로소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평소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고층 빌딩의 두꺼운 유리를 뚫고 들어온 햇살이 아래 넓은 광장에 쏟아졌습니다. 회사 안의 공기에도 새로운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전과 같은 긴장감과 압박감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며 뚜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탐색하는 듯한 거리감 있는 시선들은 이제 더 친근해졌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 회의실 구역을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기회의가 아니라 김 회장이 회사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발표할 큰 행사였습니다. 김 회장은 모든 고위 임원들과 회사 운영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엄격하고 딱딱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성공이 단지 이익이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 회장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더 명확한 승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차별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사람은 자격이 있다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모두가 이 회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문 밖에 서서 그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김 회장 같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 씨는 다른 회사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중요한 직책과 더 매력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그에게 합류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계약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때 바라던 기회였습니다. 경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이곳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단순히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의 아버지인 김영수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건강해 보였고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민준 씨는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닐세. 바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란다.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 씨는 회사 옥상에 서서 아래 펼쳐진 넓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김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결정했나?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겠네. 민준 씨는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지든 그는 자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떤 문이 닫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 더 넓은 길을 위한 자리를 내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박민준 씨처럼 때로는 잃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공은 단지 위대한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민준 씨가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노인을 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삶은 항상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돌려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안정과 도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안전지대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내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과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가장 멋진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여정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